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여자 자기위안에 대한 진실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자기위안을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남성은 1년에 평균 약 140번 정도, 여성은 53번 정도 자기위안을 한다고 합니다. 즉,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약 2.6번, 여성은 일주일에 1번 정도를 하는 정도입니다. 여성은 남성의 3분의 1 수준이죠. 이 같은 사실은 2021년 8월 17일 허핑턴 포스트 영국판이 성인용품 브랜드인 우머나이저가 전 세계 17개국 14,5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자기위안 생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것을 보도한 X 내용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남녀 자기위안 격차가 6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이 설문조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자주 자기위안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런 욕구에 잠식되어 버리면 다른 것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혼자서 욕구를 해소할 때 야동을 보거나 상상을 하면서 해결한다고 해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나 홀로 행위에 관한 토론은 상대적으로 많이 공유되지만 여성들은 친구와도 공유하는 걸 꺼려하죠. 사회는 점차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주어지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둘 사이의 성관계뿐 아니라 혼자 욕구를 해소하는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여성들 스스로 나 홀로 행위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 숨기려고 하죠. 친한 친구 사이에도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여성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어떻게 혼자서 욕구를 해결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파트너에게 나 홀로 행위에 대한 질문들을 해보신 적 있나요? 해보셨다면 어떤 질문들을 해보셨나요? 아마도 일주일에 몇 번 해? 어떤 식으로 해? 뭔가를 보면서 해? 한번 내 앞에서 해봐 등과 같은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당신이 몰랐던 여자 자기위안에 대한 진실 3가지. 1점 여자도 할까? 한다면 일주일에 몇 번 할까? 여성신문과 성인용품 브랜드인 우머나이저가 공동 기획해 2020년 6월 9일부터 15일 동안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2,402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97.1% 2,333명은 자기위안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64.5% 1,504명과 성관계보다 자기위안을 더 선호한다고 했어요. 자기위안 경험이 없는 여성은 2.9%의 59명뿐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 기준 자기위안 횟수를 보면 일주일에 2에서 3회 자기위안을 한다는 응답이 36.1% 843명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한 달에 2에서 3회 22.3%, 한 달에 1회 6.6%, 거의 매일 4.1%, 최근 6개월간 한 적 없음 2.2% 순이었습니다. 2점 여자는 주로 무엇을 보며 할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야동을 시청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배우들의 사진을 보거나 혹은 상상을 하면서 스스로 욕구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뭘 보면서 셀프 만족 타임을 가질까요? 일단 여자도 남자와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사진도 보고 야한 글도 보고 동영상도 보기도 하죠. 그런데 남자들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남자가 동영상을 선택하는 기준은 얼마나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가 나오는지, 즉 시각적 자극이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와 달라요. 똑같이 동영상을 예로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들이 주로 보는 영상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로맨스랍니다. 여자들은 남녀 간에 달달하고 로맨틱한 서사가 있는 걸 원하거든요.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처럼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도 영상이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들이 셀프 만족 타임시 보는 걸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1 여성을 위한 영상을 본다. 여성을 위한 동영상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성 소비자보다는 충성도가 높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거죠. 여성의 기분을 잘 알아주는 스토리와 촬영 기법, 그리고 멋진 남자 배우들의 달콤한 속삭임이 여자들에게 매력을 준다고 해요.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하드함을 받아들이기 힘든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성을 위한 영상도 꽤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에는 여자들이 원하는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달달하고 로맨틱한 서사를 갖추고 있답니다. 여자들은 로맨스물을 보며 감정선이 최고로 고조되는 장면에서 자신이 멋진 남자에게 사랑받는다는 커다란 대리만족과 함께 성적인 흥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선을 유지한 채 셀프만족 타임을 갖는 여자들이 꽤나 있어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자는 남자와 달리 시각적 요소보다는 남자가 얼마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지 그 로맨틱한 분위기에 따라 성적으로 흥분된다는 거죠. 어떤가요?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2.2 남성을 위한 영상을 본다. 물론 남성이 여성보다 이런 영상을 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여성들 중에도 이런 영상을 보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브리검 대학교의 프랭클린 포젠 교수는 커플 1234명을 모집해 평상시에 야동을 얼마나 보는지 물어본 뒤 연인과의 잠자리 만족도는 물론 지금까지 관계했던 파트너의 수 등등을 물어봤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연애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야동을 보는 남녀 비율이 남자들은 26%, 여자들은 2%였습니다. 물론 아예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자는 94%, 남자는 58% 정도가 야동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거나 아예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떤 여자가 볼까요? 여자의 경우 야동을 본다고 답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욕이 훨씬 컸어요. 즉, 성욕이 강한 여자들의 경우 야동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2.3 로맨틱한 소설이나 만화를 본다. 그런 소설이나 만화는 사실 어린 여성들이 보다 선호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주로 10대나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로맨틱한 소설이나 만화를 보며 여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멋진 남자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는 듯한 상상에 빠지기도 하고 성적 욕구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이런 소설이나 만화 속에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멋진 남자들이 많이 나오고 현실과 동떨어진 로맨틱한 내용이 여자들의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3. 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 어떤 남자들은 여자가 셀프 만족 타임을 가질 때 가지나 애호박, 오이 등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큰 착각입니다. 여자의 그곳이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 부위인데 그런 거 잘못 넣으면 상처나고 감염되고 큰일 납니다. 그건 사실 동영상에서 남자를 흥분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랍니다. 실제 가장 흔하고 여자들 대부분이 자주 하는 방법은 역시 손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지도 않고 간편하게 욕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손을 항상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여성의 60% 이상이 손으로 해결한다고 해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여성은 기구를 사용하기도 해요. 우스갯소리로 기구를 보고 반려장난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생각보다 반려장난감을 이용하는 여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반려장난감이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자신이 어떤 기구를 썼고 어떤 게 좋다고 하는 내용의 글이나 댓글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기구는 간편하고 쉽게 절정에 도달할 수 있기에 많이들 선호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하고 대단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고 그 성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은 씻을 때 샤워기 수압을 이용하며 하기도 합니다. 샤워할 때 자기 위안을 하면 방해받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에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샤워를 하다가 그곳에 샤워 호스를 대고 수압을 강하게 만든 뒤 몇 분간 대고 있으면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솔직히 저는 속으로 이런 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한 여성 잡지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샤워 호스로 혼자 욕구를 해소해봤던 여성 60% 이상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몰랐던 여자 자기위안에 대한 진실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당신이 몰랐던 여자 자기위안에 대한 진실 3가지. 1점 여자도 할까? 한다면 일주일에 몇 번 할까? 2점 여자는 주로 무엇을 보며 할까? 여성을 위한 영상을 본다. 남성을 위한 영상을 본다. 로맨틱한 소설이나 만화를 본다. 3점 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 손으로 한다. 기구를 사용한다. 샤워기 수압을 이용한다. 이제 오늘 뉴스레터의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여자의 성욕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남성분들은 24시간 성욕이 존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욕망이 솟구쳐 오르는 반면에 여자들의 성욕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데요. 특히 아무리 성욕이 있어도 아직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유교 사상과 쉬워 보이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 때문에 그 성욕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건강하게 다스리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여자들의 성욕을 제대로 이해하고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증폭시키고 안달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닭 가슴살을 먹으면서 몸무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라면을 먹는 냄새가 나면 먹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죠. 여자의 성욕을 유발하고 안달나게 만드는 것도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이성적인 설득이 아니라 본능적인 끌림을 유발한다는 점인 거죠. 이렇듯 여성의 성욕을 촉발시키고 이성적인 용인을 하게 만들어서 몸을 허락하게 만드는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욕망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본질은 우리의 욕구를 컨트롤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라면 냄새를 풍기는 것이죠. 즉 성적 충동을 들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여성의 성적 충동을 크게 만들려면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본인의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성급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스킨십을 시작하면 계속 들이대면서 끝장을 보려고 하고 키스를 하다가 흥분이 되면 더욱 길게 하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욕구라는 것은 금지하고 참도록 할 때 더 폭발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라버니들이 여성의 욕구를 크게 만들려면 때로는 절제하고 참으면서 그게 더욱 커질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욕구를 단발적으로 해소할 게 아니라 그 욕구를 크게 만들어서 응축하고 자유자재로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 변경. 보통 남녀 관계에서 남자는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어떻게든 잡아뜨리려고 하고 여자는 줄듯 말듯 계속 튕기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주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 여자가 너무나 쉽게 허락을 하면 어떨 것 같은가요? 물론 처음에는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뭔가 재미도 없고 욕망도 그렇게 강하게 불타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 여자에게 성욕을 강하게 느끼고 안달나는 것은 여자가 그걸 쉽게 주지 않고 안달나게 하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이 원리를 반대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도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애의 포지션을 잡는 남자들과는 다르게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여자의 성욕을 더욱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 여자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 서로 아직 잘 모르잖아.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부담스럽다. 나는 천천히 알아가는 스타일이다. 라는 말을 먼저 해버리면 여자들은 신선한 충격을 먹는 것입니다. 왜? 맨날 자기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남자가 먼저 하니까 어이가 없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면서 뭔가 묘하게 괜히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인 것이죠. 초반부에 어느 정도 호감만 잘 끌어낸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쉽게 도발되어 묘한 도전 정신과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에 크게 흥미를 못 느끼고 가치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든 여자와 자고 싶어서 쓸개고 간이고 다 꺼내줄 것처럼 구애를 하고 여자는 본인이 선택만 하면 너무나 쉽게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흥미를 느끼거나 가치를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이 하는 짓을 상대 남자가 하고 있다면 괜히 관심이 가고 갖고 싶어지는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흥분을 절제하고 컨트롤하기. 남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계속 의미 없게 만지작거리면서 여기에 안주하고 긴장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의미 없게 만지작거리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긴장감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게 스킨십만 주구장창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감정은 전이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내가 흥분했는데 참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그건 굉장히 섹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상호간에 흥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내 가슴을 가뿐히 내쉬면서 흥분한 듯한 인상을 주면서 침묵을 흐르게 만들고 야릇하게 만들고 폭발할 듯한 느낌을 준 다음에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밀어내면 여자가 느끼기에 상당히 성욕이 폭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스킨십을 하는 상황에서 포옹까지 하고 키스까지 했다면 계속 오래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하다가 밀어내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직 너무 이른 것 같다. 대화 좀 먼저 충분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밀어낸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도가 형성될 수 있겠죠. 세 번째, 가격 올려치기. 여자가 비싼 척 하는 것처럼 남자도 어느 정도 비싼 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허락만 해주면 좋아서 달려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아무리 여자가 먼저 하고 싶어 해도 본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남자는 어떨까요? 굉장히 가치가 높고 어려운 남자라고 인식이 되면서 더욱 갖고 싶어 하게 됩니다. 외국의 가방, 액세서리를 파는 가게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매니저에게 가격을 낮추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매니저가 실수로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매장에 전 품목이 매진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가격이 비싸고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고 가지고 싶어지는 인간의 심리가 잘 반영된 사례지요. 같은 맥락으로 여자가 몸을 허락하더라도 쉽게 잠자리를 가지지 않는 남자는 상당히 가치가 높아 보이고 여자로 하여금 더욱 자고 싶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으로 푸는 것이 좋은데요. 자신은 아무 여자랑 자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연애관, 잠자리에 대한 가치관에 잘 녹여내어서 전달할 수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자는 당신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당신과 자고 싶어서 안달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의 성욕을 자극하고 안달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역할 변경. 두 번째, 흥분을 절제하고 컨트롤하기. 세 번째, 가격 올려치기입니다. 남녀 심리를 잘 알고 여자를 잘 다루는 남자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미 여자들이 알게 모르게 써먹고 있을 것입니다. 오라버니들도 꼭 본인 것으로 잘 만드셔서 원하는 여자를 언제 어디서든 꼬실 수 있는 멋진 남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뉴스레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귀하의 건강에 유용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발병률과 유병률에선 10위에 불과하지만 사망률은 5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이는 췌장암 생존율이 10%도 안 되기 때문인데요. 췌장암으로 인한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배우 김영애 씨도 췌장암으로 인해 별세하였고 스티브 잡스의 경우도 췌장암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모든 암을 통틀어 가장 무섭다는 췌장암. 어떤 증상들을 보이며 예방 방법에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췌장암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으로 통증이 있는데요. 가슴 앞쪽 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명치 부위의 통증은 췌장암.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통증 부위인데요. 통증은 명치뿐 아니라 복부의 좌우나 상하를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초기 통증은 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가벼운 속쓰림 증상으로 오인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복부의 통증은 췌장 주위로 암이 침투했다는 신호일 때가 많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찾은 환자보다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세한 통증이 올 때 조기에 발견하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니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암의 두 번째 증상에는 갑작스러운 당뇨 및 혈당 조절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췌장은 복부 깊숙이 위치한 장기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췌장액을 분비해 소화를 돕는 소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맡고 있는데요.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인슐린의 분비와 작용에 영향을 미쳐 당뇨 증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당뇨가 생겼거나 혈당 조절이 안 된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췌장암의 세 번째 증상으로는 간지러움이나 황달 증상입니다. 췌장암이 담도 폐쇄를 일으켜 담즙이 배출되지 않게 되면 담즙 성분이 피부에 침착되어 간지러움을 유발하고 황달 증세가 같이 나타나기도 하며 붉거나 갈색 소변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빨리 병원을 찾아서 막힌 부분을 뚫어주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췌장암의 네 번째 증상으로는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우울감은 췌장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호소하는 증상으로 다른 암 환자들에 비해 그 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증상으로는 소화기 이상 증상인데요. 소화불량 등의 증상으로 인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채로 소화불량이 지속되는 경우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췌장암의 여섯 번째 증상에는 급작스러운 체중 감소가 있는데요. 갑자기 10% 이상의 체중이 감소할 경우 역시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췌장암의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췌장암은 특별한 초기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을 발견한 시점에는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췌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생활 수칙에 대해서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 첫 번째로는 시금치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비롯해 케일과 근대, 겨자잎 등의 녹색 잎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췌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췌장암의 위험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마늘이 있는데요. 마늘을 비롯한 파와 양파 등의 파 속 식물에는 아르기닌과 황, 올리고당류, 플라보노이드 등의 각종 영양소가, 이런 성분들은 췌장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췌장암 발병 위험이 5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세 번째, 식품에는 버섯이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버섯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췌장암 발생과 연관이 있는 MMP 유전자를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 췌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췌장암 예방하는 네 번째 음식에는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아피제닌과 루테올린과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췌장암 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에는 체리가 있습니다. 체리에는 췌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각종 항산화제와 페릴릴 알코올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음식에는 고구마가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당 지수를 낮춰줄 뿐 아니라 장기 기능의 향상과 췌장암의 발생 위험을 50%가량 줄여준다고 합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는 일곱 번째 식품에는 적포도가 있는데요. 미국 로체스터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레드와인이나 적포도의 껍질은 췌장암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멸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는 여덟 번째 음식에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황적색을 띠는 카로틴과 적색을 이루는 라이코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 라이코펜은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며 췌장암이나 전립선 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췌장암을 예방하는 아홉 번째 음식에는 된장이 있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췌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된장의 경우 염분이 많기 때문에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 식품에는 현미가 있는데요. 현미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 성분은 당분의 흡수를 저지하고 흡수 속도를 지연시켜 인슐린 분비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또한 현미 안에는 비타민 B1과
B, 이아신 등의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췌장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흰쌀밥은 도정을 거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미를 같이 섞은 잡곡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은 췌장암을 예방하는 생활수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가장 대표적 췌장암 유발요인은 흡연으로 흡연자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보다 2배에서 5배나 높다고 합니다. 담배 연기가 왜 뱃속 깊숙이 위치한 췌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담배 연기 속에 함유된 수백 가지 발암물질이 폐 속에서 혈액과 섞여 전신으로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배 연기는 들이마셨다가 폐를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몸속에 그대로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육류 중심의 고지방식과 패스트푸드 등의 고칼로리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만을 피하고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하는 식생활로 바꾸는 것이 췌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수칙에는 편식을 하지 말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수칙에는 비타민 A, C, E를 적당량 섭취하시고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과 너무 뜨거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불에 직접 태우거나 훈제한 생선이나 고기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술은 마시더라도 최대 2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고요. 땀이 날 정도의 적당한 운동을 하되 과로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목욕이나 샤워를 자주 해서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췌장암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유전자라고 합니다. 만약 가족 중 췌장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꼭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췌장암도 조기에 발견해 수술을 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진단을 받았다 해도 100명 중에 7명은 생존하는 만큼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같은 환자라 해도 죽을 병이라고 낙담을 하게 되면 우울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염증을 만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증상들이 이미 나타났다 해도 사고 방식에 따라 췌장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췌장암의 증상과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과 예방, 생활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